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복권 사보셨습니까? 그 회식하고 나서 왜 이 동료들이 어울려서 야, 한 번씩 할까?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되면 1억씩 줄게. 어떡하시겠습니까? 진짜 됐어요. 네? 이거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복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오늘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름철 음식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초파리입니다. 저도 참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밀폐된 용기 안에서 초파리가 발견된다면 참 당황스러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초파리 왜 생기고 또 박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야, 한여름에 더운데 음식물이 있는 주변 가보면 초파리가 맹맹 날아다녀요. 그거 아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집에서 한두 마리 좀 날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대체 분명히 초파리가 없었는데 이게 대체 어디서 생겨났나. 네. 이게 정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초파리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옆에 판넬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정수 씨가 말씀한 바로 네. 그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데 대체 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여름철에는 생기자마자 버리거든요. 네. 그런데도 초파리가 바글바글한 거 보면 정말 깜짝 아니, 놀라요. 그야말로 스물스물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초파리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용의자가 몇 가지가 있어요. 누굽니까? 잡자. 그 중에 하나는 말씀해주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네.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바로 갖다 버렸는데도 또 초파리가 생겼다면 과일들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맞아, 과일 주변에 과일. 있어. 네네. 그래. 네. 특히 막 바나나 이런 데서 금방 생기고. 맞아요. 포도도 그렇고. 껍질 이렇게 까놓으면은 껍질 있는 데서 금방 네. 또 생겨요. 그렇죠. 근데 과일 사놓고 그냥 물러지기만 해도 초파리가 몰려들어서 이제 사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맞아.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과일을 사오는 것만으로도 네. 그냥 사가지고만 왔는데 또 초파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파리는 과일을 타고 따라온다. 타고 따라온다. 타고 따라온다. 과일 안에 있다는 건가? 그럼 뭐 과일하고 같이 온다면?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진들이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네. 과일을 사오자마자 포도와 바나나를 사가지고 네.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밀폐 상자에다가 넣었어요. 바로. 네. 바로 넣은 다음에 거기를 또 다시 한번 밀봉을 하기 위해서 랩으로 싸서 다시 밀봉을 시켜놨거든요. 네. 3일 동안 관찰을 했는데 저 관찰 카메라군요. 어떤 아하.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제 1일째입니다. 네. 갑자기 포도알이 포도알 속에서 거기서, 그 나오죠. 포도에서 많이 나와. 아니, 속에서 애초에 나와요? 저걸 넣을 때 저 과일에는 초파리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없었던 그죠? 거죠. 예, 예. 전혀 없었는데 네. 이제 두 번째 날, 2일째 되니까 야. 어머. 활발해, 좀 활발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늘어났네요, 또 개수가. 그쵸. 어머. 3일째. 3일째는 보세요. 어머.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저희 초파리 마술인가요? 정말 과일을 따라 초파리가 따라오는 게 맞거든요. 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정도로 초파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분명히 없었잖아, 저기. 네. 그 원래는 재밌는 게 없었죠. 사자마자 바로 밀봉을 해서 제작진이 실험을 했는데 네. 그 안에서 초파리가 생겨났어. 이거 네, 진짜 네. 마술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 포도하고 바나나 이런 데서 꼭 많이 많이 생겨요. 나온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 사실 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여기 시청자 앞에 그 실물 갖다 놓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흉악해서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소리 너무 시청자 많아서. 여러분들 위해서 가져다 놓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다면 저 안에 그 초파리가 될 만한 뭔가가 네. 있었다. 그러면 초파리 알 같은 게
그 사이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 눈으로 확인이 안 되나요? 그렇죠. 초파리 알 때문에 저렇게 초파리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건데요. 네. 근데 초파리 알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이제 네. 확인이 될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보기가 힘든 거죠. 저거예요? 우와. 지금 이거군요. 네. 와, 네, 저게 쌀알같이 육안으로 생겼네. 확인이 안 되고 현미경으로 본 거군요, 저게. 현미경 카메라 가지고 찍어 놓은 건가 봐요. 네. 어. 그러니까 뭐 다리가 나왔어요. 네. 초파리 알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초파리 알 말고 네. 그 깨처럼 보이는 것들도 네. 있거든요. 근데 초파리 알 자체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진 않고요. 이제 초파리 번데기가 되면 아, 요거예요. 통깨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크기가 한 2, 3mm 정도. 그리고 이제 색깔이나 모양이 좀 깨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 깨가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 네. 저렇게 생겨. 진짜 깨처럼 저도 생겼네. 저런 거 본 적 있는데 그냥 내가 깨를 흘렸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게 초파리 번데기라니. 번데기입니다. 아, 초파리 저거는 또- 알은 저희 눈에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요.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건 초파리 번데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 이제 어떡하지요? 오늘 가면서 이제 깨 이렇게 살살 뿌려놓은 김밥을 사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 먹겠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네. 우리 번데기 먹잖아. 네. 또 삶아가지고 먹잖아.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럼 영양분이 굉장히 그러면- 도움되나요? 아니 이게 초파리 이거 번데기. 생으로 먹나? 근데 가급적이면 네. 이제 초파리와 뭐 초파리 알이나 번데기는 네. 먹지 않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네. 한 방송사에서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제 과일이든 상자 안에 초파리 넣어놓고 4일 동안 지켜본 다음에 이제 전문가에게 정밀 진단을 한번 의뢰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이제 정밀 진단을 해본 뒤에 얘기한 게 좀 충격적인 초파리에 네. 대한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초파리가 과일 사이사이, 뭐 포도알 사이 아니면 바나나 껍질, 바나나 꼭지 부분에 알을 낳고요. 그 알에서 이제 유충이 나와서 아하. 유충은 약간 손상된 과일 안으로 들어가서 네. 과육을 먹고 또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사실 이 초파리 알이나 번데기, 뭐 초파리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는 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알들이 또 그 과육을 또 망가뜨리고 그 안에 뭐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먹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굉장히 알이 많을 수 있으니까 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름철에 정말 많은데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초파리 꼬인 과일을 먹어도 될까인데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안 좋아. 먹는 게 낫다 아, 이거죠. 이제 네. 먹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그렇구나. 얘기예요. 우리 과일 먹으려고 그랬는데 단백질 섭취가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초파리가 생긴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먹긴 먹었는데 지금까지는 모르고 먹었단 말이에요.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못 먹겠어요. 그렇죠.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네. 근데 또 요즘 포도 참 맛있고 과일 맛있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구연산 있어요. 구연산이 굉장히 강한 산성 성분이거든요. 네. 구연산으로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강한 산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초파리나 초파리 알이나 번데기, 구더기 같은 것도 없애주고요. 세균까지도 함께 박멸을 시켜주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구연산으로 세척해서 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연산을 물에 풀어서요. 거기에 과일을 한 1분 정도만 담가두세요.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단지 이제 닦을 때 약간 강한 산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장갑을 끼고 한번 세척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산성이 강해서 장갑을 끼고 만질 정도라는데 그걸로 닦아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구연산이 자두나 감귤 같은 식품들에도 포함이 된 성분이라서 인체에는 무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산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구연산으로 닦고 물로 한 번 더 세척을 해주시는 걸.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구연산으로 한번 세척한 다음에 보관하실 때도요. 다시 한번 밀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그러니까 냉장고 안은 춥기 때문에 이제 부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최근에 이제 복숭아라든가 이런 과일들을 박스채 배송받아갖고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먹을 때마다 맞아요. 먹을 양만 좀 사는 게 초파리가 안 생기는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초파리 나와요. 네네. 뭐? 상자채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조금씩 사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과일 말고도 이 외에도 또 초파리를 발생시키는 그 요인이 좀 있다면서요? 네네. 용의자가, 두 번째 용의자가 있는데요. 네, 누굽니까? 이거 꼭 검거해서 네. 진짜 퇴치하자고요. 예. 집에 다 있어요. 창문이거든요. 아, 네. 그래. 조그마니까 창문. 글로 들어오겠다. 네, 창문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간과하는 곳이 있는데 아, 이 요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 물 빠지는 물빠짐 있죠. 맞아요, 맞아요. 배수 구멍. 모기도 절로 들어오더라고. 네.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초파리 크기가 3mm 정도. 이렇게 방충망은 이것보다 좀 촘촘해서 이쪽으로는 초파리가 못 들어온다고 네. 해도 이제 구멍이 난 방충망 중에서 구멍 난 곳이나 아니면 배수 구멍에는 구멍이 꽤 크잖아요. 네, 네. 이쪽을 통해서는 초파리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초파리가 뭐 저 무작정 저기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저걸 이렇게 그쵸.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목적이 뭐야? 도대체? 초파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있으니까 오겠지.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음식물 쓰레기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 것 중에서 초파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바로 네. 맥주예요. 맥주와 디퓨저. 아, 맥주와 디퓨저도 아니 이것들이 술을 좋아해? 아,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튼, 초파리도 좋은 건 안 해요. 네. 그 진짜, 이 공원 같은 데서 캔맥주 하고 있으면 네. 어느샌가 여기 붙어가지고. 맞아요. 네. 난리가 나요. 잔치가 나요. 파티가 나요. 네. 그래서, 이 맥주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좋아하는군요. 네, 초파리의 초자가 실초자래요. 네. 신맛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발효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맥주나 막걸리 같은 경우 이렇게 발효된 음식, 맛과 향을 초파리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맥주 드시고 나면 그 캔을 어떻게 하세요? 그거 이렇게 한번 찌그러뜨려서 분리수거통에 네. 툭 던지죠. 네. 그렇죠. 뚝 던지죠. 네. 툭 던지는데 한번 세척하지는 않으시죠? 아이, 거의 세척 안 하죠. 그걸 언제. 다 먹었는데요, 뭐. 그럼 언제 네. 세척해? 볼일 다 봤는데 뭐. 그죠? 근데 그 세척하지 않은 캔에 보시면 네. 맥주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초파리들이 그거를 냄새를 맡고 네. 쏜살같이 달려와서 거기에 지금 득실득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 분리수거 때나 버리니까 네. 집에다 이렇게 맞아요. 쌓아두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초파리가 몰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척해서 세척해서. 그리고 나서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로만이라도 한번 그쵸. 씻는 게 좋다. 그래야 돼요. 이거고 디퓨저는 왜요? 저희는 방마다 있거든요. 네. 디퓨저. 근데 여름철에는 디퓨저를 좀 조심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디퓨저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유독 달콤한 향기가 나는 디퓨저. 과일향 디퓨저들이 있어요. 과일 향이 있어요. 뭐 딸기 향이라든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디퓨저도 그 향을 맡고 초파리들이 막 날아옵니다. 보시면 이제 디퓨저 안에 아, 저기 있네. 이제 초파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 죽어 있어요. 네. 꽤 많네요. 네, 대부분 이렇게 달콤한 향에 초파리가 끌려와서 그렇거든요. 예. 네. 오. 달콤한 거, 저게 이제 저 디퓨저도 달콤한 향 나는 게 네. 초파리가 꼬인다. 근데 저 와서 빠져 죽어 막 얼마나 네. 좋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디퓨저도 여름철에는 달콤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 초파리 쟤네들이 그냥 이제 보니까 와서 맥주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디퓨저 가서 죽어. 근데 저렇게 달달한 거 저거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살쪄갖고 못 날 텐데. 근데 저희 제작진들이요. 예. 과연 초파리들이 뭘 더 좋아할까 궁금해서 네.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제작진 네. 호기심 많더라고요. 상자 안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넣고요. 그리고 과일 껍질, 과일을 좀 넣어두고 어. 디퓨저도 넣고 또 맥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맥주까지 한번 넣고요. 과연 1등이 누굴까? 어디로 초파리들이 찾아가는지 한번 관찰을 네. 해봤습니다. 어디로 가장 많이 몰리는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초파리를 넣었어요. 밀폐된 상자 아닙니다. 네. 아하, 많이 과연 모이는 1등이 곳이? 누굴 것인가? 디퓨저 음식물 디퓨저 쓰레기. 쪽에도 있고 맥주 쪽에도 있지만요. 특히 많았던 곳이 이제 디퓨저 쪽이에요. 아 그래요? 또 초파리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야, 저거 몰랐던 사실인데? 네. 음식물 쓰레기보다 디퓨저를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달콤한
짠 과일 네. 향을 참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요? 아, 예전 생각이 문득 나네요. 예전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네. 그 여성분한테 파리가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씻었나 생각했는데 그분이 약간 달달한 향을 뿌려서. 그래요. 향수 냄새 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 아, 모기도 그런 거 좋아한다잖아요. 네. 달콤한 향. 야, 그거 저렇구나. 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디퓨저에 그러니까 달달한 디퓨저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꼬인 거예요. 어. 디퓨저 안에도 확실히 많고. 근데 디퓨저에는 날아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뭐 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아, 그렇죠. 저기 날아든 거라고. 여름에는 좀 방의 향기를 다른 방법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어. 향초도 있고요. 디퓨저는 이제 다 빼야겠는데요, 저희 아니, 집은. 그러니까. 달달한 거 말고 뭐 다른 향은 있으니까. 네, 네. 그쵸, 그건 그쵸. 아니라는 거니까. 예. 그런 걸 놔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저 음식에 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쵸. 우리가 그 알이나 뭐 번데기나 뭐 이런 거를 우리도 모르게 먹고 먹을 있는 수 건데 있어. 병 걸리면 이런 병 걸리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판넬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리 아. 해충인가요? 하는 그건 해충이죠. 궁금증이에요. 무조건 해충이지. 네, 초파리가 전염병이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기 때문에 아. 인체에 무해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음식물을 썩게 하거나 이 세균이 번식한 곳에 앉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세균을 또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충이라는 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 그 곤충을 총칭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해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거 하여간 저 없애는 방법. 아까 구연산으로 깨끗이 닦아라 이러셨는데 아 그거 하나 있다. 저는 집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막 초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기 죽이면 칙한 거 살충제. 있잖아. 그걸 뿌려요. 그럼 싹 죽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뿌리면서 저 찝찝한 게 네. 요게 이제 무슨 뭐 이게 사료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죠. 그래서 동물 이게 사료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좋지 않은 방법이기도 해요. 살충제 자체가 워낙 우리 인체에 조금 유해하다고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살충제는 뿌리지 않는 방법이 좋은데요. 그럼 뭘 뿌려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또 뭘로 뿌릴 막아야 거를 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용액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물론 맥주캔 같은 걸 잘 씻고 그리고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바로 생기면 버리셔야 되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용액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단돈 5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용액인데요. 네. 일단 알코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소독용 에탄올, 알코올 준비해 주시고 치약만 있으면 됩니다. 치약. 그래요? 치약과 알코올을 잘 섞어서 이제 그 용액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분무기에 담아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뭐 다른 곳들 이제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곳들에 뿌려주시면 돼요. 근데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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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비커에 소독용 알코올 넣어주시고요. 적당히 넣어주세요. 네. 이 정도만 넣을게요. 그리고 치약은 얼마나 넣습니까? 치약도 뭐 적당히 이제 잘 섞일 만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섞어주세요.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 자체도 그렇고요. 이제 치약의 세제 성분이 이제 초파리도 좀 없애주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번데기, 뭐 알이나 구더기 같은 것도 잡아줄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치약에는 민트 향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민트나 로즈마리 향 같이 이렇게 강한 허브 향은 또 초파리들이 별로 싫어한다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액을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아니면은 분리수거함 그리고 초파리가 잘 생길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뿌려주기만 하면요, 이 초파리의 접근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게 분무기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살충제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네. 살짝 이게 향이 민트와 알코올 향이 나서 약간 민트 향 소주를 보는 것 같은. 알코올이 들어가서 소주 냄새가 좀 나죠.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좀 남았으면 네. 그것도 나중에 넣어주시면 근데 뿌리면 향도 좋겠네. 네네. 예. 알코올 성분이라서 크게 네.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네. 네. 그게 인체에 유해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는 이렇게 용액을 만들어서 이걸 뿌려주시면 아마 효과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한번 뿌려보세요. 그래. 향이 이게 어떤지. 인체 무해하다고 하시죠? 해충이 제가 죽음 전 해충인가요?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굳이 뭐 몸에 뿌릴 필요는 없죠. 몸에 뿌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알코올이기 때문에 몸에 직접 닿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 확실히 이게 네. 알코올이랑 치약이랑 섞어서 그런지 향기가 그 상큼한 향은 나죠. 양치한 느낌 자꾸 나네요. 그래. 아니 괜찮을 것 같아. 네, 너무 네. 잘한데요. 네네. 예, 그렇구나. 아, 요거 이렇게 뿌리고 밖에 나가면은 아, 저 사람 정말 양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아니 이렇게 만들어서 살충 네.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디 뭐 요만한 조그만 구멍으로도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 것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충망에 구멍이 있거나 네. 아니면 배수구멍에서 또 초파리들이 마구 날아 들어온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를 잘 막아주세요. 방충망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배수구멍은 요즘 뭐 방충망 보수 테이프 같은 거 많이 팔아요. 아니면 네. 방충망을 좀 작게 잘라서 그 부분에다가 붙여주면 물은 잘 빠지는데 이제 초파리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좀 방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어막을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방어막은 뭐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있잖아요. 네. 창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초파리들이 싫어한다는 향, 강한 허브 향이나 아니면 계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창문가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초파리들이 그 냄새가 싫어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것만 가지고 초파리가 없어질까? 그 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래서 저희 네. 제작진들이 또 아, 실험을 그래요? 했어요. 네, 실험한 내용이 있거든요. 상자 안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씩 넣었어요. 그리고 한 곳은 음식물 쓰레기만 넣어두고 다른 두 곳은 이제 초파리가 싫어하는 로즈마리, 허브 그리고 계피를 넣어놨거든요. 여기 초파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로즈마리 부분에는 이제 초파리가 4마리, 4마리 정도 찾아갔고요. 네. 그리고 계피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 마리만 확실히 싫어하는 거. 정말 싫어하네. 오. 계피는 저 한 마리 저 꼭 확실했고요. 결종이 있어. 나머지 초파리들은 모두 다 이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찾아갔어요. 네. 싫어하는 냄새가 확실히 있네요. 네네. 로즈마리 허브 계통이나 혹은 계피를 싫어한다. 대피는 확실히 싫어하는데 초파리 한 마리 있는 건 저건 센 척 하느라고. 아, 내가 한번 가볼게. 이러고 간 거야. 곧 죽을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싫어하는 게 확실히 있고 또 궁금한 게 하수구에서도 그렇게 초파리가 많이 날아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막 알까고 막 날아드는데요. 네. 그래서 하수구 소독도 좀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하수구 소독은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서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역시 뭐 초파리도 없어지고요. 초파리 알이나 번데기, 구더기 같은 것들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뜨거운 물만 붓지 마시고 여기에 뭐 구연산을 살짝 섞거나 식초를 살짝 섞어서 부어주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새삼스럽게 또 느끼는 거지만 초파리 없애야 되긴 하지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그 뜨거운 물 거기다가 너무 뜨겁지 않을까? 그래요. 초파리 집에 있는 거 싫잖아요. 그럼. 예. 그리고 가끔 이제 간혹 화장실에서 하트벌레라고 해서 알고 계세요? 하트벌레 뭐예요? 아주 작은 검정색 벌레가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는데 그 네. 벌레를 뭔지 죽일 알겠어. 때도 저도 그 전기포트에 물 팔팔 끓자마자 바로 가져가서 붓거든요. 그러면 알부터 다 죽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파리는 근데 조금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파리나 초파리는 잘 안 잡혀. 네. 근데 걔네들은 느려갖고 거의 100이면 100 잡혀. 그게 불쌍해요, 좀.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네 번째 네. 궁금증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도 끊임없는 초파리 맞아. 방법은입니다. 네. 끝도 잡아도 없어요. 잡아도 끝도 없어요. 이게 번식력이 너무 뛰어나서 알을 100개에서 한 번에 200개까지 낳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네, 열흘이 지나면 벌써 성충이 돼서 번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한 번 생기면 없애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나? 나 그것도 궁금해요. 알이 숨겨져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얼마나 있는 거지? 이 성충의 수명이 봄에서 여름에는 2주에서 한 달 반 정도 되고요. 겨울에는 4달 넘게도 산다고 아, 그래요? 넉 달 정도 살아요? 네. 오, 왜 제법 겨울에 더 오래 살지? 신기하네요. 아무튼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 초파리는 알 때
잡아 죽여야 된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초파리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잡히지 않는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초파리 트랩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되거든요. 아. 집에 페트병 많이 있으실 거예요.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아이스 음료 많이 드시는데요. 이제 아이스 음료 컵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여기 또 이렇게 이정수 씨가 직접 갖다 줬습니다. 네. 네, 이런 빈 페트병 같은 거 그리고 아이스컵 같은 거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식초와 설탕 그리고 세제를 넣어서 그냥 이대로 세워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제가 직접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식초를 준비했습니다. 식초는 시잖아요. 네. 그래서 초파리가 좋아하거든요. 아. 식초를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식음털털한 막걸리도 좋아하고 그러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다 또 달달한 설탕도 좋아하니까 네. 설탕을 네. 넣어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초파리를 유인해야 되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설탕도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끈적끈적하고 이제 먹고 다시 나가지 말라고 확실하게 주방 세제까지. 아, 주방세. 독국물을. 아, 세제를 넣어요. 초파리 독국물을. 어디다 세제를 미안하네요. 넣어.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잘 섞어주세요.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집에서 이제 저을 만한 막대기나 젓가락으로 하시면 되지만 정 이런 게 없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맥 말듯이 이렇게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잘 섞은 다음에 됐습니다. 그냥 놔두고 이 뚜껑 네. 부분은 그냥 덮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만약에 네. 빈 페트병을 이용하신다면 윗부분은 3분의 1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그거를 거꾸로 끼워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추프리가 잘 다닐 만한 곳에다가 놔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면 초파리들이 이게 무슨 향인가 하고 막 달려들었다가 이제 먹고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 여기 안에서 다 빠져주고. 네네 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집에서 이걸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사과 껍질을 깎아서 넣어 놓으면은 네.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식초와 설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 역시 좋아했던 맥주 있죠. 네. 맥주와 설탕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뭐 과일 껍질이나 과일 주스 있죠. 그래. 과일 주스를 넣어주셔도 효과를 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실 엑기스를 활용을 해서요. 매실을 아예 제가 먹듯이 네. 하나 타고 그 위에다가 꿀도 좀 섞고 식초도 넣어서 저는 랩을 씌워서 이쑤시개로 구멍을 좀 네. 크게 뚫어놓으니 네.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 초파리가 네. 그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못 나와. 나오는 나올 방법을 수가 몰라요. 없대요. 네. 아. 그렇지, 그 구멍으로 딱 맞춰서 이렇게 못 나오는구나. 네, 네. 들어갈 수는 있대요. 그렇게 해서 트랩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왜 못 나오지, 얘네가? 네. 예전에 또 개그맨들 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초파리를 한 마리를 잡아서요. 굉장히 괴롭혀서 죽지 않게 계속 괴롭힌 다음에 걔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럼 걔가 가서 소문을 내요. 저기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다. 여기 저가 죽는다. 너 죽는 거야, 가지 마. 막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더 이상 초파리 안 온다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어요. 소문을 내는 방법도 있고 트랩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트랩이 가장 효과적인지 영상 보시죠. 어디 봐요. 저게 네. 지금 뭐 먹는 거예요? 뭐 맥주에 설탕 섞은 것도 있고요. 과일 주스도 과일 주스 있고, 있고. 식초와 설탕, 주방 세제를 섞은 것도 네. 있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초파리 트랩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가 제일 효과가 있을까? 맥주. 맥주에도 꽤 많은 제법 효과가 많은데? 있는데, 네.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일 거죠. 주스. 오, 안에 좀 줄었어. 보이죠? 초파리가. 네. 오. 식초, 오. 설탕, 주방 많다. 세제가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만든 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오히려 초파리 트랩에는 네. 그렇죠.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네. 저희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주는 트랩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게- 그리고 이제 네. 네, 그 초파리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이게 시판된 제품에서 저건 죽는다.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알고 이제 있죠? 딴데 처음 보는 거예요, 가네요. 네. 네, 저 트랩을 3일 동안 방치를 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식초, 맥주, 과일 주스, 그리고 초파리 트랩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금 보이시나요? 초파리가 가장 많이 모여든 곳이?
주스 아니에요, 주스? 네, 과일 과일 주스. 주스. 네. 이건 식초고. 식초. 네, 식초에도 많이 있었고. 근데 꽤 보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맥주에도 식초랑 세제가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 네, 맥주. 확실히 맥주. 가장 좋아하는 건 과일 주스였어요. 네. 그래 보시면 과일 주스 맞네요. 가장 많습니다. 네. 네. 과일 주스로 만드는 트랩이 네.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 식충 식물이라고 집에서 예.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네. 미세한 향을, 그러니까 곤충이 좋아하는 미세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요. 초파리들이나 여러 가지 해충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파리를 이렇게 돌돌 말거나 트랩을 닫거나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키우시면 초파리 퇴치에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것도 확실히 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야, 신기하다. 초파리 정말 요즘 많이 보이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해드린 요런 방법으로 초파리를 퇴치할 수 있고 초파리를 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 제작진이 실험을 많이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초파리는 어디서 다 잡아왔느냐고. 근데 이걸 팔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초파리를 다 팔아? 야, 초파리를 세상 초파리를 파는 네.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와. 잡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경제산업부 기자로서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야, 초파리가 이렇게 또 경제에 도움이 되다니. 어디서 파나요, 그럼? 그러니까 이 실험용으로 파나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일지도 몰라 꾹 참았던 본능이 튀어올라 어쩌나 I just hit the lotto 너는 내가 마치 실내 같은 복권 1등에 당첨됐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돈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끔 이런 상상 하잖아요. 그죠? 네, 많이 하죠. 뭐 할래요? 복권 1등.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네. 좀 먼 데로 가야 되겠다. 먼 데로 길게. 길게. 네. 야.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상상 해보셨죠? 세 분도? 아, 그럼요. 저는 복권 이제 딱 당첨되면 네. 채널 A를 사고 싶습니다. 내가 다 출연해. 아이고, 이게 나올까? 오수진 변호사도 복권 사본 적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게 네. 정말 한 자리도 안 맞더라고요. 아, 진짜 한 개 그렇더라고요.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네.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희 기자는 어때요? 저는 하나씩만 맞아요. 하나씩은 했어요. 하나씩만. 주변에 된 걸 본 본 적이 적이 없어요. 없죠? 예. 본 적 있어요? 이정수 씨?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굉장히 신기하게 네. 저 항상 자신은 네. 복권이 당첨됐을 때 지금 대비책이 항상 마음에 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돈 쓰지 말고 진짜 찔끔찔끔 이렇게 써야 된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당첨된 이후에 갑자기 삶의 변화가 확 생기진 않았고 한 6개월 있다가 차가 바뀌고 한 6개월 있다 집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첨되시면 천천히 하시던 일 하시면서 조금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 평안나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편하게. 그렇죠. 근데 제가 기사를 또 봤는데 네.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요? 2주 연속으로 2번 당첨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와, 이게 한 번 당첨되는 것도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높다 이러는데 네. 두 번을 2주 2주 연속으로? 오. 야, 이건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거죠. 일입니까? 네. 야, 이거 대단하네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만나서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네요. 이게 확률이 그렇게 2주씩 당첨되고 이런 사람 기사에도 났나요? 기사에 났으니까 알겠지, 그죠? 네. 그러게요. 저도 지난 7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네. 오. 저기 복권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 명당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몇 명이 거기서 1등 당첨이 되고 2주 연속 거기서 또 복권 그 당첨자가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복권 명당이라 그래서 제 주변에는 명당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찾아다녔군요. 저는 아닙니다. 제 얘기를 또 제가 이렇게. 근데 복권 이렇게 당첨되고 그러면 저희도 저희 동네 같은데요. 저희 맞아요. 아니 저희 어머니 동네에
1등이 24번이가 된 집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앞에는 진짜 장사진이 야, 24번이다. 특히 한 금요일쯤 되면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쵸. 또 막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렇게 당첨되면은 내가 좀 줄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꼭 같이 가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같이 구입할 때 내가 이거 되면 반 줄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진짜 줘야 됩니까? 실제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요? 예, 술자리에서 동료하고 같이 술을 네. 마시다가 네. 한 분이 가서 이제 복권을 사왔어요. 네. 그랬더니 선물로 이 복권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거 1등 당첨되면 2억 원 주겠다라고 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2억을 2억.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1등에 네. 당첨이 돼서 한 오. 14억 정도를 받게 됐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아니 일단 말을 했으니까 네. 어떻게? 아예 안 줄 수는 없고. 예. 근데 2억이 이게 뭐 너무 우리 집 애 아까운데요?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망설여질 것 여기서 같은데. 딱딱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법률적으로는 말로만 했다고 해도 네. 그게 구두의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복권을 뭐 선물로 받은 사람은 네. 2억을 준다고는 했지만 네. 어쨌든 주기는 줘야 되니까 8천만 원만 줬어요. 어. 그랬더니 복권을 선물로 준 사람이 네. 왜 2억을 안 주냐, 1억 2천도 다 달라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8천도 용기인 것 같아. 하천도 용기죠. 나머지 1억 2천을 내라. 야. 그래서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에서는 네. 나머지 1억 2천도 줘야 된다. 아. 왜냐하면 구두로 얘기했지만 구두의 계약도 계약이다. 어. 즉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돈을 갚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돈을 빌리면은 이제 갚아라라고 얘기할 땐 돈을 줘야 됩니다. 어. 그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로 2억 원을 준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1등이 돼서 14억 원을 받았으니 네. 그 중에 2억 원 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때 이제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게 서면의 약정이 아니다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유효한 항변이 아니죠.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억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구두의 얘기이기 때문에 증거가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말로만 했으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도 구두로 얘기한 게 확실하다면 2억을 주기로 한 것이 말로만 했지만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말로만 해도 지켜야 한다. 네. 그러면 막 그 상황들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술 마시고 기분 좋은 상황이어도 꼭 영상이나 자료를 남겨놔야겠네요. 녹음하시면 좋고요.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료들이 주변에 있었잖아요.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8천을 또 줬어요. 네. 아, 좋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두 사람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실제 2억 원을 전부 다 돌려줘라,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난 것이죠. 지금 저 오 변호사님 얘기 듣고 이 듣는 분들 중에 그럼 한 푼도 안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예 증거를 인멸해야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무튼 이재용 선배님의 본심을 들으셨습니다. 저런 분이시라고요. 네, 저런 분이십니다. 제 주변에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복권이 당첨됐는데 뭔가 그 이후로 부부관계가 굉장히 틀어졌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복권 때문인 것 같은데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이거는 내가 당첨된 거기 때문에 내 거다. 나눠줄 수 없다라고 뭐 이렇게 해서 틀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아주 괘씸한 남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판결이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네.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파탄된 시점이 언젠지 그리고 그런 파탄의 경위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복권에 당첨된 것은 남편의 행운이 작용한 것이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해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모든 복권 당첨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유지 증식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정수 씨 말씀하신 거는 복권에 당첨되고 그걸로 또 투닥투닥 싸우다가 네. 완전히 그 짧은 시기 안에 또 혼인이 파탄이 된 경우인데 네. 그게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고 뭐 집도 사고 쭉 같이 잘 사셨어요. 네.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혼이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또 기여도를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예전에 사랑과 전쟁 촬영할 때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혼하겠다고 짐을 싸갖고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그 아내가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짐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문득 떠오르네요. 복권 당첨되면 들어가야죠. 네, 짐 들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기여도라는 것은 반드시 그 복권 당첨금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이런 기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만하게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이제 뭐 자녀도 키우시고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네. 그 자체로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게 또 걱정이네. 근데 뭔가요 또? 아니 그러면
복권에 당첨되고 바로 끝내야지. 네. 길게 가면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당첨되자마자. 아니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되면 바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할까? 아유, 근데 한 가지는 더 네. 주의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고 변심을 해서 바로 헤어져야 되겠다. 나쁜 네.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또 상당히 지급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권 때문에 네. 싸우지 마시고 복권 당첨된 거 아주 좋은 행운이니까 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행운은 네. 나눠야지. 네. 예? 내가 혼자 막 이러려다가는 안 좋을 수 있다. 실제로요. 복권이 당첨이 돼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많죠. 실제 그렇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복권 당첨되고 패가 망신한 경우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분이 있었는데 그 지금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단체 예약을 하겠다고 이 네. 밖에 있는 지인들에게 선불금을 받으라고 내보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복권 1등까지도 당첨이 됐던 오,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 2006년쯤에 네. 강도 상해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던 중에 어. 이 우연히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예. 거예요. 네. 이 19억 원 중에서 세금을 제하고 14억 원을 받아놓고는 네. 이걸로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예, 거죠. 예. 네. 그 도박과 유흥에 빠져서 8개월 만에 그 돈을 전부 다 날렸고요. 자, 그래서 그 도박하고 유흥비를 또 벌기 위해서 금은방을 또 털다가 예. 경찰에 또 잡혀 들어가고 맙니다. 예. 아이고. 14억을 그렇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진짜 하늘에서 좋은 기회 줬으면은 개과천선할 법도 한데 거기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갔네요. 근데 이게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맞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면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그러니까요. 예. 써본 적도 없고. 예. 오. 전에 어떤 분한테 백지 수표를 이제 누가 네. 해서 뭘 굉장히 일을 잘했으니까 네. 가 원하는 액수를 쓰라고. 근데 자기 거기서만 쓰는 거야. 그냥 이만큼을 못 쓴다고. 백지 수표인데. 아니 내가 받았던 돈 정도로 쓰는 거지. 근데 갑자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와 버리면 네. 이게 나한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복권 전에 한번 저도 여의도 시절에 네. 줄 서서 복권 산 적 있어요. 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때 왜냐면 직장인들 거의 대부분 샀을걸요? 네네. 그때 막 무슨 누적이 2월이 되고 2월이 되고 맞아요. 막 이래서 복권 당첨 금액이 400 몇십억인가 있었어요. 어? 정확한가 내가? 400. 하여간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돈이. 돈이죠. 진짜 인생 네. 역전된 예, 금액. 그래서 여의도의 모든 건물에 거의 직장인들이 나와서 복권 줄 서서 산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하여간 누군가가 당첨이 됐지. 됐죠. 다들 떨어지고요. 복권 액수만 키워준 건데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두 번째 당첨금이 200 몇십억인가 있었어요. 네, 242억입니다. 그죠. 이게 세금 제하고 189억 예, 예. 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다들 이분은 앞길이 아주 탄탄대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 이 믿었던 당첨금이 불행의 씨앗이 된 건데요. 네. 이 너무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관리할지를 못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려다 보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없었다고 네. 하는데요. 네. 결국 이걸 무계획적으로 주식 투자에 거금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어허. 일부 재산은 부동산 구입이랑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네. 서류상 문제로 병원 설립에 투자한 35억 원도 받지 못하고 네. 주식 투자한 금액들도 몽땅 날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그 큰 돈을 5년 만에 또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242억이에요. 그때 1등 당첨금이. 네. 네. 근데 세금을 빼고 189억 원을 받았대요. 근데 요거를 5년에 탕진했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도 예, 예. 착실하게 돈을 벌 궁리를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서울 서초구에 작은 집을 마련해 놨었는데 예. 이걸 담보로도 사채를 빌려서 또다시 주식에 투자를 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잘 안 돼서 오히려 빚을 지고 마는데요. 예. 그래서 이걸 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내가 주식 전문가인데 선물 투자에 좀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주면 내가 큰 돈을 벌어주겠다. 이렇게 하셨다가 또 회수를 못 해줘서 이 경찰에 고소당해서 사기 혐의로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자. 비극이네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빚쟁이?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관리를 그렇게까지 못했네. 그러니까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한 2005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고 이 복권 1등에 당첨돼서 이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그냥 망하고 말아서 이분이 너무 비관을 해서 목욕탕 탈의실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아주 좀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권 1등에 당첨돼서 거액을 받은 분들이 이 당첨금을 유흥비와 도박으로 흥청망청 소진을 해버린다거나 이 사기꾼한테 걸려서 패가망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가정 파탄은 물론이고 이 폭행이나 살인 사건에 불시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복권 1등에 당첨이 됐을 때 행동 요령 이런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복권 관련 업체에서 이렇게 좀 이 1등에 당첨될 경우 네. 행동 요령 5가지를 내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시간을 가져라. 우선 최소 3개월은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리하고 검토하라. 이 내 자산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기 재산 수준을 좀 잘 정리를 해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손익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나 여행 갈 거다, 네. 집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소비할 계획만 세우시는데 사실은 부채를 먼저 해결하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러니까 부채 중에서도 세금이나 이자가 좀 센 그런 부채들 먼저 해결을 하고 가라.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 내가 좀 어느 정도 차분해졌다. 나는 이제 내가 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자산관리 전문가나 좀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복권 당첨이 돼서 거액의 뭐 현금,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생활을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는요, 생일 선물 뭐 줄까 고민하다가 항상 복권 주는 친구가 있어요. 더 큰 맞아요.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그게 싸게 먹히고 되게 좋죠. 그렇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제 돈 쪽은 잘 안 사게 근데 되거든요. 만약에 선물을 했는데 네. 그게 됐어. 그러면은 제가 친구한테 좀 나눠줘야 돼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받았으니까 받은 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그러면 복권은 그 사람 거잖아. 내가 줬으니까. 근데 준 사람은 조금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산 건 그 친구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미 줬잖아라고 네. 말씀하신 데 해답이 있습니다. 이미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네.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그 복권을 선물 받은 친구가 그 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얘기하면 안 줘도 된다는 것인데 네. 그래도 또 친구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호의를 어느 정도 주는 것도 괜찮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처럼 그러면 얼마를 줄 것이냐를 가지고 또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안 그래도 보통 이제 선물로 줄 때 그냥 안 주잖아요. 야, 당첨되면 좀만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줍니까? 안 줘도 되나요?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 분배의 약정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이 그 복권에 대해서 당첨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게 핵심이네요. 근데 그러면 진짜 그거 치사하지 않아요? 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자, 이거 선물이야. 이거 주는데, 이거 되면 좀 줘야 된다. 그런데, 너 이렇게 넘어가면 아니야, 그것도.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는 안 해. 네, 이거 나중에 나눠줘. 네. 우리 케이크 먹을까? 야, 그런 방법이 있네. 그렇지. 말 딴 돌리기. 얘기하지, 딴 얘기. 말 돌리기. 예, 예. 어쨌든 그 앞서 말씀드렸던 판결에서처럼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복권에 대한 그 당첨금의 네. 일부를 줘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분배 약정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네. 그 분배 약정은 쌍방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두를 해도 가능하지만 그 구두의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만약에 법원을 가게 됐을 때 법정 네.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담이어도 그 확약을 받아야 되는군요. 알았어, 문자 알았어. 메시지나 뭐 녹음이나 그러면 이미 친구 관계가 약간 이상해지죠. 네.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되면 줄 거지? 그러면, 물론이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라도 받아놔야 된다. 네. 이런 경우는요, 이 긁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4명이 같이 있었어. 네. 근데 한 사람이 넉 장을 사온 거지. 그래가지고 같이 긁는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긁을 때 이게 짜릿해. 근데 이게 긁어요. 네. 근데 둘이 안 되고 둘이 됐단 말이야. 그 여기선 여기 어떻게 돼? 이게 같이 긁은 거잖아요. 예. 같이 그냥, 확인도 했고. 너 한 잔씩 해서 여기서 긁자. 이래 긁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판결이 있는데요. 물론 이때 무조건 긁은 사람 거다 또는 네. 이거를 복권을 산 사람 거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는 건데요. 이 사건은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 사람이 복권 4장을 샀고 이게 이제 긁는 방식의 즉석 복권이에요. 네, 네. 근데 처음에 다 같이 긁었는데 이 중에 1,000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1,000원이 당첨된 걸 가지고 또 다시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4명이 긁었는데 네. 그 중에는 거액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제 막 1,000만 원대 이렇게 그래요? 당첨이 된 건데 이때 이제 모두 4명이서 4분의 1씩 이 당첨금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네.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복권 당첨되면 나눠주겠다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긁은 것뿐인데 그렇게 나눠줘요? 이것은 구두의 약정은 없었지만 예. 묵시적인 공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인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그 관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긁었을 수 네.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복권을 산 사람이 긁어만 줘. 네가 네. 운이 좋으니까 긁어만 줘. 이렇게 했을 네. 수 있는데 네. 긁어서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또 복권을 구입을 했어요. 똑같이 나눠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긁었는데 거기서 네. 이제 당첨금이 나오니까 네. 이거는 묵시적으로 이 복권에서 당첨이 되면 넷이 나누기로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본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넷이 긁었으면 그건 좀 더 다른 차원인 것 같아. 본인이 복권 해가지고 가져가서 네. 며칠 후에 내가 혼자 보는 것과 넷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긁었는데 그걸 혼자 가지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그쵸. 않나. 그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판결에서 사안의 4명은 굉장히 친분이 깊었던 관계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때도 구두의 약정으로 확실하게 네. 할 수가 있는데 긁어만 줘. 긁어줘서 당첨되면 내가 뭐 얼마 줄게. 이렇게 했다면 4분의 1씩 다 나눠 갖진 않아도 네.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정말 친한 사이였고 네. 다 같이 이거를 확인해서 그 기쁨을 나누자. 이런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원까지 갔으니까 오수진 변호사가 이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넷의 사이는 깨졌다는 거잖아. 그렇죠. 괜히 긁었죠. 이미 그러니까 깨졌죠. 네. 그렇게 친한 친구 4명이 그렇게 어울렸다가 지금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긁어 부스럼이라는 거죠. 긁어부스럼. 긁어 부스럼 된 거죠. 이게 거기서 나왔구나. 긁어부스럼이. 또 하나. 이게 사례가 또 있어요. 네. 가다가 복권을 주웠어요. 네.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주인이 나타났어. 주운 복권. 그 주인이 나타나서 이게 내 거다 원래. 근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 진짜 이 사람 거네. 그래도 이거 제가 이- 생각했을 때는 흘렸잖아요. 네. 본인이. 이거 어떻게? 주무 해야 돼? 임자지. 야, 이거 어떻게? 박수유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돼? 그 인연이 아닌 거죠. 그럼 주는 사람 거다. 이미 끝났다. 네네. 주운 사람 거다. 사람 거. 주운 사람 거다. 야, 그래도 그게 쉽게 포기가 될까? 18억인데. 어떤가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법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네. 내가 이거 어디서 주웠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운 물건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유실물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을 네.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주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걸 네. 습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습득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운 복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이제 유실자를 찾도록 해야 되고 다만 보상금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유실물법상의 보상금은 5%에서 20% 이내의 범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보상금이라는 게 그 복권 산금액의 몇 프로인지 아니면 에이, 설마 당첨금의 그렇게 몇 했어. 프로? 당첨금액 몇 프로겠죠. 유실물법상으로는 물건 가액의 5% 내지 20%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에는 당첨금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또 이게 5%냐 20%냐 당연히 그 보상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20%다. 내가 이거 어떻게 주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어떻게 줄게 그냥 주셨지. 다툼이 벌어지면은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법원 다툼이 됩니다. 이것도 같네, 그죠? 네. 간 거지. 근데 이런 경우 20%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대. 네, 그럴 수 있을 것 그걸 같아요. 주었으니까. 네. 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실물법에 따라서 보상금 청구 소송을 하면은 네. 상당한 금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럴 것 판결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순 물건 나중에 괜히 점유 이탈물 횡령죄 네. 이런 걸로 신고 당하지 마시고 네. 그 경찰서에서 주인을 찾도록 그 절차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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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도 그
그 사이트에서 번호를 받아가지고 아, 맞아요.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당첨되면은 거기에 보니까 무슨 약관에 여기 보고 당첨됐으면 뭐 10%를 기부해야 된다. 뭐 예, 이런 예, 약관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걸 못 보면은 뭐 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안 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예,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것은 안 되고요. 네. 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네. 그것이 약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네. 된다라는 약정인데 그것을 내가 자유의사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런 약관이 뜨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일방적인 약관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고객이 그런 내용을 잘 몰랐고 동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그 복권 번호의 6개를 무작위로 이제 줬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1등이 당첨이 되어서 19억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약관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첨된 그 복권 가액의 10%를 네. 기부금으로 내라. 이렇게 이제 지급을 청구했고 심지어는 법원까지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 그 고객이 당첨자가 이러한 약관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을 해서 이제 심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이트의 특성상 뭔가 불이익이 되는 것은 글씨가 작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내가 뭐 선택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인식이 되어버린다거나 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당첨자가 그 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기부금 10%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이트에도 그거를 명시를 할 때 크게 좀 써서 예. 10%를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동의합니다라는 곳에 뭐 체크를 한다든지 아.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 무작위로 추첨되는 그 번호를 네. 볼 수 없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만들면 고객이 확실히 그 약관을 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런 게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고 이미 그 번호를 받았는데 그런 약관이 뜰 수도 있고 네. 이런 고객 입장에서는 이 번호를 받은 건 고맙지만 네. 나는 이 사이트에 10% 주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고객이 그 내용을 인지했는지. 네. 예.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내가 이게 된다면 반은 못 주니 이랬는데 되면 네. 달라지지. 달라지죠. 장기 여행 간다잖아요. 제가 갑자기 안 나오면 네, 된 겁니다. 아니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즉석 복권에 당첨이 돼서 기분 좋게 네. 여행 가야지 하고 당첨금을 찾으러 갔는데 인쇄 오류였던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건 내가 낸 오류는 아닌데 당첨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낸 오류는 아니지만 인쇄 오류의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너무 하시네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거 줘야죠.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정수 씨 말씀대로 네. 한다면 인쇄 오류가 굉장히 여러 분한테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1등 당첨자가 있는데 네. 인쇄 오류로 이제 받는 사람들이 나도 1등이다, 나도 1등이다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그 1등 당첨자가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원래 진짜 1등이 있고 가짜 1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판결이 오갔어요. 이제 1심하고 2심하고 판결이 달랐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인쇄 오류라든지 네. 어떤 그런 뭐 그 복권상의 그런 검증하는 번호가 있어요. 네. 이런 번호가 잘못되다든지 이런 것들은 복권의 위변조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위변조된 복권을 가지고 내가 당첨됐다. 당첨된 거랑 똑같다. 이러면서 억지를 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네. 되잖아요. 네. 인쇄 오류는 복권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판결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또 인쇄가 잘못되고 이럴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이런 케이스가 왠지 또- 있었습니다. 무더기로 인쇄 오류가 있어서 굉장히 커다랗게 소송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거 같이. 받을 그래요? 수 네, 없다. 아마 그러니까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쵸, 예. 요런 게다 나타난 기사로도 거네. 굉장히 많이 났었고, 네. 인쇄 오류로 이제 복권 당첨금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있었고, 결국에 법원에서는 처음엔 인쇄 오류지만 그것은 복권 지급사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건도 있었는데, 뭐예요? 이게 얼마나 됐어요? 액수로 사고가. 당시에 막 6,800장이 네, 똑같이 찍혀가지고 네. 14명이 소송을 내서 그 청구 금액이 81억 원에 이르렀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뭐 소송도 굉장히 엇갈렸는데요. 네. 1심에서는 이게 잘못한 이 인쇄 오류가 피고의 책임 영역이다 해서 중대한 과실의 책임이 피고에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그게 또 뒤집혀서 이 발행업자가 복권의 진위 여부를 잘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오.
이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복권이 딱 당첨됐는데 뭐 자기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경우 있는데 그 뭐 복권이 몰라가지고 까먹거나 심지어 본인이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못 찾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얼마나 돼요? 이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한 10년간 3,800억 원에 이르요. 그래요? 3,800억. 내 돈도 있을 줄 몰라. 내가 확인하는 게, 있는 것 같아. 확인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돈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그거 어떻게 못 봤나요, 제가? 그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령 네. 당첨금은 그 기재부 산하의 복권 기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로 편입이 돼서 공익 사업에 쓰이니까. 참고로 복권에 관해서는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소멸시효가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찾지 못할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되어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 1년 안에 네. 가서 찾아야 되는군요. 야, 오늘 네. 복권 얘기하니까 당첨된 것 같아. 기분이 당첨된 기분이 것 좋아. 같죠? 네,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기분 좋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별로 안 더웠죠? 예, 네. 아니, 입을 덮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날이 좀 갈 풀렸다라는 때.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살짝 좀 더워진다고 해요. 야외 현장 연결해서 날씨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행복한 주말 보내셨는지요? 밤사이 많은 곳에서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이젠 아침 공기도 부쩍 선선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낮더위는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33도 등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1시간 후에는 서울과 경기, 충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폭염특보 지역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영남 내륙과 제주 산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부는 종일 맑겠고 영동엔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 소식 없는 중부를 중심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음식은 상온에서 금방 상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차는 급하지 않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는데요. 내일 남부를 시작으로 모레와 글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비로 인해 모레부터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내려가겠고요. 이후로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니까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요즘 더우니까 창문 열어놓고 자는데 어제는 정말 새벽녘에 이불 당겨서 덥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일교차가 벌어지니까 네. 감기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가 또 행복한 아침이잖아요. 네. 월요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